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에 대해 김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1차 때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과 주제를 역설을 하고 그 뒤로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생태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지 않고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치우치는 그런 편협함을 이제는 좀 더 극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의 인식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태중심 교육의 방향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구상이라고 정해봤고요. 네. 크게 4가지를 한 주어진 20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1차 때 제가 강조했던 4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생태 전환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교육 생태계의 원리와 구성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부와 특히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 전환 교육을 한번 일별해보는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 부분입니다. 먼저 1차 때 제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이 학교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는 생태전환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 중심의 능력주의 교육에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생태전환 교육으로 우리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는 일반화 교육을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개별성이 존중되는 이런 교육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가 준비된 바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교육을 이제는 추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배움의 경계를 확장하는 건데, 이곳 창덕여중을 제가 한 3주 전에 와봤어요. 배움의 시간, 공간, 방법들이, 이 경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달리 말씀드리면 교육권, 그러니까 평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제는 공교육에서 실현해야지 될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라는 형식 교육이요, 그 다음 평생교육이라는 비형식 교육, 그리고 지역과 가정에서 하는 무형식 교육이 이제는 하나로 융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공재로서의 미래학교인데 교육이 더 이상 자본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교육 소비자와 교육 생산자의 관계를 이제는 좀 벗어던지고 교육을 이제 좀 공공재로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공공재는 국가나 교육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결정하고, 그리고 교사가 주도하고 학생이 만들어 나가는 교육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는 사회가 합의해주고 참여해주고 그리고 책임을 함께 져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태적 전환이라는 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육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떠한 그 지향점, 구성이 필요할까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는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환경교육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때 말씀드렸던 자본주의적 인식론, 예를 들면 경쟁과 그리고 효율성, 전문성에서의 전환, 그리고 산업시대의 우리 삶의 방식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였었죠.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미덕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인간 중심의 산업 문명에서
이제는 생명 중심의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러한 생태 전환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와 사회와 환경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시기도 이미 놓쳤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말하는 Earth First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고, 그 다음이 성장, 발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동안은 성장을 위해서 자연, 환경을 활용해 왔어요. 착취해 왔어요. 그리고 사회 공동체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통제되어 왔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지구가 먼저입니다. 지구가 있어야 사회도 있는 거고 인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생태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 중심성,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자가 살아남는 먹이사슬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 그게 자연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원리 아니냐, 원칙 아니냐. 근데 그거는 사실 편협한 교육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태계는요, 그 하찮은 벌도, 그 하찮은 지렁이도 같이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호랑이만 살아남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주의에서의 인간관계가 먹이사슬 관계였다면 생태는 네트워크 관계다. 이런 네트워크 관계를 그 학교에서부터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태민주주의 두 번째는 우리가 생태적 전환을 통해서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생태민주주의는 예를 들면 이런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지구는 우리 인류의 욕망보다 먼저 고갈될 것이다. 이러한 욕망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요,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어떠한 전환이 필요한 거냐? 민주주의, 그러니까 가장 이 시대의 지고지순한 가치라고 하는 민주주의마저도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주인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중이 주인되는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생태민주주의는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말고도 미래 세대도 함께, 그리고 인간만 말고도 비인간적 존재의 가치와 존엄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들과 함께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거죠. 생태적 혹은 생태민주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태민주주의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간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고, 현생 인류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 미래 세대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존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 시민성입니다. 이기적 자, 이기적 관계에서 이제는 관계적 자를 형성하는 것, 이러한 생태적 시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기계적이고 분석적인 서구적 인식론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요, 총체적이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서구적 인식론에 익숙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구적 인식론에 의해서 지금의 과학이 발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구적 인식론이나 방법론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영역들이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관점입니다. 그리고 동양적인 사고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들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생태 시민성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티즌십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라는 지역적 베이스를 전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도시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 삶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나머지 모든 것. 그 공존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공존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생태적 문제라든지 우리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생태의 시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적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학급도, 학교도, 지역사회도 하나의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생태적이 아닐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살아있는 학급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급이 있는 겁니다. 역동적이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지역사회가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한 지역사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학교를 이런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태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몇 가지 원리들이 필요한 거죠.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학급에서도 이러한 원리들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계성이에요. 그 작은 20명의 학급에서도 네트워크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성이란 학습자들의 다양성, 그 다음에 학습의 과정과 결과의 다양성이나 개별성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적응성이라는 건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 주어진 바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자발성이라는 부분도 학생들이 학습의 과정과 학습의 결과를 스스로 조직화해 나가는 자기 조직화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고요. 창발이라는 부분은 지금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걸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걸 공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창발은 진화와 공진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교육은 창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성이라는 건 삶과 배움이 연결돼요.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 학급의 성장에도 기여하고요. 공동체의 역량이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선순환적 관계가 있는 학급이 있고요. 이러한 관계성이 있는 지역사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육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 철학이겠죠. 유기적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의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학급도, 지역사회도 또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예를 들면 삶과 배움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창발적 집단지성이 일어나게끔 하는 이러한 교육적 설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러한 설계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육 환경도 생태적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화, 학교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공적기관,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하나의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도식으로, 그림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지금 생태 전환 교육이 교육부는 어떻게,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인식하고 있는 지금 교육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 보시듯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 그리고 세 번째가 알파 세대의 등장입니다. 이 지금의 교육 변화가, 환경 변화가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는 생태라는 부분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제시한 10대 과제에서도요, 보시면은 비전이 교육개혁, 대한민국 제도약 시작. 교육의 목표는 성장입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언제 들었냐면 산업시대예요. 산업시대 패러다임입니다. 아직도 성장을, 아직도 교육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 도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21세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을 위해서 교육이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시대는 아닌 것이죠. 교육부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생태 전환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을 보기에 앞서서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생태라는 표현을 지속 가능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속 가능에 대한 부분 혹은 생태 전환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17개가 있죠. 이거를 5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people이라는 인간, 그 다음에 플래닛이라는 지구, 그리고 세 번째가 번영이라고 하는 prosperity가 있고요. peace, 그 다음에 partnership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느 교과, 어느 비교과, 그 다음에 막론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이라는 영역에서요, 인권에 대한 부분,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문화다양성, 사회정의, 양성평등, 도시와 공동체, 소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교과든 내재해 있는 것이죠. 지구라는 부분에서도 기후위기, 자연자원, 에너지, 환경문제, 생물다양성 등등이 어느 교과에도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번영이라는 부분, 평화, 파트너십 다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교육과정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단위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학교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요, 학교 단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역사회의 삶의 현장과 맞물려야지 이러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혹은 생태 전환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혹은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생태적 전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교육 중기 발전 계획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시의 교육 가치와 원리에서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공성, 교육 자치, 교육 대전환. 그것은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보면요, 이미 존엄에서 시민성을, 포용을 통한 다양성을, 공존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는 훌륭해요. 서울시를 비판하려고 제가 문건들을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판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향성도 명확하고 철학도 분명히 녹아져 있어요. 여기는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5가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행복을, 평등한 출발에서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차등을, 그 다음에 미래 교육에서 기후 위기 등등이 생태 전환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중장기 교육 중기 발전 계획에서 6가지 영역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서울 교육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을 이미 명명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생태 전환이 우선돼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교육행정과 조직문화도 이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미래 시나리오를 보면은 더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이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학교와 교육청은 정책 수립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총체적인 생태적 전환을 고려해야 됩니다. 등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교육청도 그 정책 계획을 제가 살펴봤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한두 가지 제언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언적이에요. 이러한 선언적 제시를 좀 더 전면화했으면, 좀 더 강조할 수는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구체성은 훌륭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실천의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교육청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달리 말씀드리면요. 이런 정책의 실현은 사실은 학교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제안하고 실천하기 위한 구상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정하면은 학교가 따라야 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단위 학교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인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유지해야 될 것, 창조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상품을 찍어내는 듯한 교육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교육의 목표는 일반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재구조화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교육 자본주의입니다. 교육 소비자와 교육 생산자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교육 주체로서 만나서 교육의 공공성을 이제는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교육인 거죠. 경쟁교육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교육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객관과 변별의 어떤 도그마 혹은 집착을 이제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입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변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이거는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논술로 대입을 봐요. 논술에서 어떻게 객관과 변별을 얘기할 수 있죠?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우리는 없애는데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하냐면 변별은 어떻게 하지? 그걸 왜 걱정합니까? 대입에서 변별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일종의 신화적 믿음이에요. 다른 나라는 논술로 보는데 그들은 변별을 어떻게 하지?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런 데서 조금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유지할 부분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건 교육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허드렛 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학원을 보내는 나라예요. 이 열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열정만큼 우리가 유지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체 간의 존중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직업 맞습니다. 우리가 존중해 주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당신들은 교육적 신념과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왔던 바예요. 이것이 무너지면서 마치 학습자들과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 소비자가 된 거고 교사는 교육 생산자가 서비스의 생산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도약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유지해야 될 거는 교사의 교육력입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대한민국 교사만큼 역량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러한 교육력은 이제는 교육력 점차 떨어지는 걸 바라지는 않아요. 이러한 교육력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해야 될 부분은 교육 생태계입니다. 아이들이 살아있고 학급이 살아있고 그래서 삶과 배움이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생태 중심 교육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공존이라는 개념이 미래 세대와 비인간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생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미래를 위한, 미래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회적인 합의와 책임의 공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은 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변혁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